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서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올겨울은 사실은 유난히 따뜻해서 참 얼마 전에는 체리 꽃이 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참 겨울이 들어선 것 같아요. 이제 춥고 눈폭풍이 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때입니다. 제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감기입니다. 이 감기는 누구든지 1년에 몇 차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아주 혹독한 추위보다는 약간 날씨가 포근할 때 오히려 전염이 더 잘 됩니다. 보통 이렇게 추울 때는 사람들이 잘 나다니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이렇게 깡추위가 있을 때는 감기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너무 추우면 환자가 격리가 되는 것이죠. 이 감기는 특별한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증세에 따라서 치료하면 됩니다. 열이 나면 타이레놀 정도 또는 보통 엔티히스타민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코 막히는 거나 콧물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고 기침약이 있고 그 외에는 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당하게 쉬는 것이 좋고 감기 예방에도 사실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하게 잘 쉬면 감기가 바이러스가 내 몸에 접근을 해도 쉽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이 방 온도가 높으면 감기가 잘 걸리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우리 면역이 약해지고 오히려 감기가 더 걸리기 쉽습니다. 이 외부 온도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대개는 한 화실로 68도 정도, 아마 섭씨는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공기가 건조해져서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기가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이제 독감이 여러분들 감기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독감은 실제 사망률이 더 높고 더 오래 아프고 더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전혀 감기와 다른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독감에 대한 것은 예방접종을 맞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안에서도 1년에 약 4만 명씩 이 독감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벌써 1월 달이 다 됐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느냐. 이제는 독감이 곧 끝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독감은 6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감 시즌이 보통 8월 말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7월까지 계속 시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독감이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4월달, 5월달 또는 6월달, 7월달까지도 이 돼지 독감이 유행해서 그때 학교가 문을 닫고 아주 공황이 아주 검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했던 그런 적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독감은 시즌이 다릅니다. 1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 4월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독감은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독감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독감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도 역시 손을 자주 씻고 이렇게 많이 휴식을 취하고 마시는 것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겨울에 또 이 설사병이 많이 유행합니다. 이 로타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엔테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감기 증세와 함께 설사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기로도 전염이 되고 또 손으로도 이렇게 문고리 이런 데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도 자주 손을 씻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이런 바이러스를 막아내는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설사병이 걸리면 일단은 단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한 6시간 이상 이렇게 음식을 먹지 말고 그때는 물이나 소다 이런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1온스, 2온스 이렇게 조금씩 마시고 아주 어린아이들은 피디알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량씩 30분마다 이렇게 마시다가 한 6시간 지나면 더 이상 토하지 않고 설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바나나, 감 또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이제 뭐 죽이나 이런 것을 크래커 이런 것은 좋은데 우유나 주스는 한 이런 바이러스가 있고 난 다음에 한 4일 정도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마시면 다시 또 설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피부 건조증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여러분들이 목욕을 하면 기분이 좋고 하니까 목욕을 자주 하다 보면 이 목욕하면서 이 피부가 탈수가 됩니다. 그래서 목욕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목욕하는 것보다 오히려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이 더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하는 것이 좋아요. 짧게 샤워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바셀린이라든지 또는 유세린, 아쿠폴 오인트먼트 이런 오인트먼트가 오히려 겨울에는 더 좋은 보습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보습제가 뭐 10불짜리가 있는가 하면 또 몇백 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비싼 보습제보다도 이 아쿠폴 같은 이런 보습제가 아주 훌륭한 보습제가 됩니다. 특히 입술도 이제 피부가 자꾸 갈라지면서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입술이 자꾸 트고 이렇게 되는데 립밤 같은 것을 많이 바르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입술에 임시 방편으로 침을 바르다 보면 잠깐은 좀 좋아지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꾸 침을 바르다 보면 나중에 점점 더 입술이 더 트고 더 마르고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이런 바셀린이나 이런 연고 같은 것을 바르고 침을 바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도 자꾸 건조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코딱지도 크게 생기는데 코 안을 습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셀린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리고 또 이렇게 가습기 같은 걸 틀어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히터를 많이 쓰면 공기가 건조하니까 이 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습기나 이런 노즈 스프레이를 자꾸 쓰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코가 너무 막히면 이 베이퍼 럽이라는 그 가슴에 바르면 화한 냄새가 나면서 코가 좀 트입니다. 이런 것이 좋고요. 코가 이렇게 마르면 또 코피가 많이 생겨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잘 터지는데 코피가 터졌던 그 코는 또 조금만 건드려도 코피가 떠나요. 그래서 세게 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선 코피가 나면 솜으로 이렇게 막고 솜을 대신대로 자주 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빼면 대개는 코피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코피가 자주 나면 바셀린을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코가 드라이하지 않도록 바셀린이나 만약에 코가 자꾸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딱지가 크면서 코피가 나는 경우는 이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비염이 있을 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혹시 이제 알레르기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알레르기약을 같이 써야 돼요. 코에 알레르기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알레르기약 그런 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 또 얼고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눈을 치우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척추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한겨울에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골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척추를 다쳐서 그것이 이 팔다리가 또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정형외과를 가서 이 척추 전문 의사를 봐서 보통 엑스레이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물리치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런 신경 증세가 있으면 빨리 정형외과나 이 척추 전문 의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MRI 같은 것을 찍어야지 제대로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 근육 같으면 그냥 물리치료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운동을 잘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고혈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또 심장병이나 뇌경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라도 이 가볍게 이 조깅이라든지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제자리 뛰기로 해서 또는 PT 체조라는 것, 팔다리를 이렇게 폈다가 높여 뛰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실내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 몸을 계속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풍이나 또는 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베이비 아스피린,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 한 알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타민도 매일 잡수는 것이 좋고요. 이제 겨울철에는 햇빛이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구름이 많이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햇빛이 적어져서 조사량이 적으면 우울증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울해지고 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끼리 부딪히고 집안에서 좋지 않은 그런 참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할 때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가벼운 운동 같은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좋고요. 이메일이나 이런 게서 친구들끼리 또 대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집안에 양지가 있으면 그 양지를 찾아서 이 양지 쪽에 거기서 햇빛을 좀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물러갑니다. 겨울 되면 사실 좀 갑갑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겨울이 활동도 못하고 일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은 겨울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휴식의 계절입니다. 축복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저 감사하는 것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겨울을 아주 즐겁고 감사하면서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